마이크 좀 이상하네. 자, 오늘 할 것은요, 저기 있는 투자. 자, 우리 강의 노트 89페이지요. 자, 일단 89페이지 보니까 중요한 게 뭐 있냐. 네, 요 지렛대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체가 매년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지렛대에 대한 개념을 보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렛대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말. 그죠? 네. 무조건 타인의 자본만 들으면 전부 다 이건 뭐 있습니까? 지렛대가 되어진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 한번 거기 있는 요약집 보니까 크게 세 개 있죠, 그죠? 크게 보니까 정의 지렛대, 그다음 중립적, 반대의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나오면 이와 같이 이런 그림을 좀 그리시라고요. 총 자본 수익률이 있고 반대로 저당 수익률이 있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지분 수익. 이렇게 해놓고 있죠. 나머지 그림을 따라만 가시면 그 문제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놀이터에 있는 스윗을 생각하시면요. 이 스윗 모양이 결국은 수평인 게 있죠. 자, 이런 걸 우리 보통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무슨 지렛대? 중립적. 같은 말이 뭐요? 영지렛대. 자, 반대 거꾸로 있죠. 우리 지렛대 보니 한쪽이 기울면 반대쪽 뭐하면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된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우리 무슨 지렛대죠, 이게? 정의 지렛대. 이 말 항상 뭐 있습니까? 지분 수익이 제일 높을 때 말합니다. 자, 거꾸로 보니까 저당 수익이 가장 높고 반대로 지분 수익이 가장 낮은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부의 지렛대 되어진답니다. 좀 다 설명할 거예요. 하는데 이때 보니까 중요한 말은 뭐가 중요하냐? 만약에 타인 자본, 즉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짐에 따라 어떤 효과가 있을까 묻는 건데요. 어쨌든 정의 지렛대는 제일 중요한 게 지렛대에 대한 진폭이 과거보다 뭐합니까? 훨씬 커지죠. 거꾸로 부도 뭐 있습니까? 지렛대에 대한 진폭이 훨씬 더 커진다 좀 아시고요. 반대로 보니까 중립적 지렛대는 아무리 이런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수익률 변동이 있습니까? 자,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요, 특징 중에서, 그러니까 타인 자본 많이 이용했을 때, 많이 이용하면요, 그만큼 뭐 있습니까? 수익도 올라가지만 반대 거꾸로 위험도 뭐합니까? 위험도? 요게, 요 세 개 다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항상 시험 나면요. 결국은 답은 요 두 개에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잠시 이제 자, 우리 문제에선 1번부터 5번까지가 지렛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요.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계산 문제 제일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가. 자, 일단 계산 문제는 특히 조심할 건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 뭐냐? 3번. 그 다음에 보통 거의 다 시험 나면 대부분 4번 같은 형태로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라고 4번. 그래서 그 두 개만 좀 기억하시고요. 5번 아마 시험에 잘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번, 4번 형태에 있는 문제만 좀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시요. 보세요. 자, 일단 3번 문제. 3번 같은 문제 푸는 요령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보니까 총자본. 그럼 총자본 같으면 총투자입니다.
에다가 그다음 뭐 있습니까? 순수익. 그다음 우리 총투자항상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 살 때 내 돈도 있지만 남 돈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분 투자하고 반대 뭐 있습니까? 저당. 이런 표를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 하시라고요. 무조건. 그래서 나머지 그거는 그냥 끼워 넣으시라고 전부 다. 자, 일단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에 A. A를 보니 첫 번째 총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이럴 때 나왔던 순수익이 얼마나 있습니까? 2억이죠. 자, 그런데 A를 보니까 뭐 있는가 하면 내 돈 전부 다 20억을 투자하고 남 돈은 빌린 적이 없어. 이럴 때 뭐 있으면 항상 묻는 게 이건 알고 있죠? 저당 수익률 같은 말이 은행 이자예요. 반대로 지분 수익률입니다. 지분 수익률 같은 말은 항상 뭐 있습니까? 자기 자본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얼마 들 것인가를 반드시 묻는 항상 지분 수익을.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내 돈만 전부 다 투자하면 은행 돈 빌린 적 없죠? 없으면 결국 뭐 있습니까? 우리 이자 줄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2억 전체가 뭡니까? 저한테 올 수 있는 수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 금액이 20억인데 그 중에 2억이라는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되어지겠죠. 문제가. 그런데 자 B 갑니다. 이제 B를 보니까 내 돈을 얼마 투자했습니까? 2억을 투자했는데 남 돈 현재 18억 빌린 거죠. 이럴 때 이자가 몇 프로죠? 8%죠. 8%. 그럼 결국은 여기서 묻는 게 지분 수익, 자기 자본 수익이 얼마 될 것인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이때 뭐 있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여기 이자를 이제 빼줘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18억에 8%니까 이게 1억 4,400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남 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다 투자하면 나눈 수익은 2억인데 타인 돈 빌렸잖아요. 남 돈 빌렸던 것만큼 뭐 있습니까? 이자 비용을 빼줘야 되죠. 그래서 2억 중에 1억 4,400 빼주면 내 수중에 질 수 있는 금액은요? 5,600이죠. 그런 결과 내 돈 2억에 대해서 5,600이 되었으니까 결국은 28%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이런 내용이 나오면요. 이런 표를 딱 만드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뭐를 할 건가 하면요.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좀 설명할 거예요, 지금부터. 요 내용을. 자, 그러면 다시 해보자고.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고정되어 있다 할게요. 자, 내 돈 10억, 남 돈 10억 빌렸어. 조건이. 자, 첫 번째 조건. 은행 금리가. 잠시. 자, 요거부터 할게. 남 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을 20억 투자했으면 2억 수익 나왔습니다. 자, 수익률 몇 프로예요? 10%죠. 이럴 때 우리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이죠. 그래서 이걸 쓴다고 뭐 있습니까?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합니다. 은행 금리가 10%라면 하는 거예요. 잠시.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고. 총 자본 수익 몇 프로라고요? 은행 금리가 저당 수익입니다. 얘가 10%면 요 두 개 같이. 같은 보지 않더라도 무조건 얘도 10% 나와야 돼. 무조건. 자, 실제 지분 수익 10% 한번 봐보자고. 자, 10억에 10%면 이자 얼마예요? 1억이 주죠. 이럴 때 2억 중에서 남 돈 빌렸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뺀 나머지가 내 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이니까 나한테 올 수 있는 이익 얼마요? 1억 되겠죠. 이럴 때 뭐 있으면 10억에 1억 되니까 얼마 됩니까? 10%. 요 값 나와주죠.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두 개 있는 값이 같으면 무조건 나머지 값이 같아야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느 누구도 손해나 이익이 없다 해서 이게 중립적 재료라는 용어 쓴다고요. 자, 두 번째 B 갑니다. B는 보니까 똑같은 10억 빌렸습니다. 단지 조건이 뭐냐? 금리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요 금리가 보니까
8%가 되어진다. 8%. 그러면 자 10억에 8%죠? 그럼 이자 얼마요? 8천이죠? 이럴 때 2억 중에 이자 뭐 있으면 8천 빼면 남는 게 내수익 지능금액입니다. 내수익 얼마 지금 1억 2천 되겠죠? 따라서 이건 10억에 대해서 1억 2천이니까 얼마 됩니까? 12% 된다. 그죠? 자, 봐보세요. 이 말은 은행 금리가 총 자본 수익보다 적지. 그죠? 10% 8%니까. 그럼 당연히 자본 수익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 항상. 얘보다도. 그래서 실제 얼마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한 번 더요. 예, C는 보니까 C는 요거요. 똑같은 조건인데 다만 뭐 있습니까? 요 금리가 11%일 걸 가정 11%. 그러면 여기 있는 은행 이자가 총 자본 수익보다 크지. 그죠? 그럼 무조건 여기 있는 요 값은 얘보다 떨어지게 돼 있어, 항상. 어쨌든. 한번 가보자고요. 자, 10억에 11억 이자 얼마? 1억 1천. 2억 중에서 1억 1천 이자 비용을 주니까 남는 금액이 결국은 저한테 오는 이익인데 얼마 됩니까? 9천이니까 내 돈 투자 금액이 10억이죠. 10억이 돼서 9천이란 뭐 있습니까? 이자 나왔으니까 몇 프로입니까? 예,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있습니까? 금리가 11%니까 얘보다 크단 말이에요. 큰 것만큼 결국 뭐 있습니까? 예, 지분 수익도 보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요 개념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험 나는 거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요것도 먼저 합니다. 자, 거기 있는 문제 2번 갑니다. 2번. 2번에 2번 갑니다. 2번에 2번. 항상 나오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무조건 저당, 총자본 수익, 지분 요것만 딱 생각하시라고. 그럼 정이란 말 뜻이 이거 아닙니까? 누가 제일 커야 됩니까? 지분이지. 그죠? 이렇게만 그려놓고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총자본 수익률 얘가 저당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죠? 표현 자체가. 자, 일단 그런 것 좀 아시고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문제 6번에 3번 가자고. 6번에 3번. 자기 자본 기대 수익률. 기대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기 자본 수익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률이 차입 이자보다 높으면 요거 묻는 거죠. 자기 자본이 결국 뭐요? 지분 수익이지. 차입 이자 뭐요? 저당 수익이죠. 얘보다 이게 높으면 무조건 뭐요? 정이죠. 그죠? 그렇게 묻는 항상. 자, 일단 그런 문제 묻는 형태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다시 보세요, 이제. 자, 마지막, 요거 할 거예요. 진짜 남 돈 더 많이 빌려가면 이 값이 더 커질까? 묻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 값이. 자, 일단 이렇게 보죠, 이제. 지금은 10억 빌린 거지. 자, 거꾸로 아까 했듯이 내 돈 2억과 남 돈 18억 빌렸어. 이렇게 해보자고, 이제. 조건상에서. 그러면, 자, 금리가 10%입니다. 여기 현재 중립이죠, 이거. 중립이에요. 자, 중립적 지렛대. 요건 뭐죠? 요건 뭐지? 정의 지렛대. 요건 뭐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 18억을 빌렸으면 이자 얼마요? 이자 1억 8천이지. 그죠? 그럼 내수는 진행금 얼마입니까? 2천이죠? 따라서 현재 내 돈 얼마 투자했습니까? 2억. 2억인데 2천 나왔죠? 몇 프로예요? 자, 여기 정리하셔야 돼, 이제. 따라서 이 말 아닙니까? 남 돈을 아무리 빌려간다 하더라도 중립적 지렛대일 때는 수익률 변화가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B합니다. B는 보니까 18억에 8% 이자 얼마요? 금방 했던 거야. 얼마? 1억 4,400.
그래서 여기 뭐 있습니까? 내 손에 쥐는 금 얼마 이제? 5,600이지. 1억 4,400 빼줬으니까 2억에서. 이럴 때 내 돈 얼마 투자했습니까? 2억이죠. 몇 프로지? 28%죠? 자, 가볼게요. 아까는 보니까 10억을 빌렸으면 얼마야? 12%였지. 그 다음 18억 빌렸어, 이제. 빌리니까 몇 프로입니까? 28% 아닙니까? 결국은 이 값이 이렇게 가겠네. 어쨌든 진폭은 얘보다 훨씬 뭐요? 커지는 거지. 그죠? 한 번 더. 자, 부 갑니다. 자, 똑같은 11%인데, 요때, 뭡니까? 18억 빌렸습니다. 이자 1억 9,800이죠. 그죠? 1억 9,800이면 2억 중에 이걸 이자를 준 거예요. 내 손에 질 수 있는 금액 얼마지? 200이지. 내가 얼마 투자했습니까? 2억 투자했죠? 결국 뭐 수익률 얼마입니까? 1%지, 1%. 그죠? 그러면 과거에는 10억을 빌려갈 때는 뭐 있습니까? 9%였었는데, 결국은 18억 빌려간 결과 이게 이 값이 더 분명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지렛대가 이렇게 돼, 이렇게, 그죠? 이런 형태 된다고. 따라서 여기 있는 폭이 훨씬 뭐합니까?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정이든 부든 남돈 더 많이 빌려간 만큼 뭐 있습니까? 지렛대에 대한 진폭은 훨씬 더 커진다. 이런 걸 기억하시라고. 이런 말만. 자, 이렇게 물었던 게 문제 봅니다. 문제 2번에 3번. 2번에 3번. 자, 문제 2번에 3번요. 중립적 지렛대는 반드시 부채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은 변화가 없다. 그래 하시고요. 자, 다시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요. 문제 1번부터, 아니고 다시. 자, 문제 1번 가보겠습니다. 1번 키워드 뭐야? 융자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 올라가죠. 이게 뭐라고? 지렛대 효과. 자, 2번 갑니다. 2번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융자비율이 커질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지죠. 보세요. 자, 남돈 많이 빌리니까 효과 커지게. 그죠? 진폭이 커지나 그만큼 나중에 원금 이자 갚는 부담이 커진다. 일단 3번 갑니다. 3번은 이 중간말 보면 안 돼. 앞에 키워드 뭐야? 융자. 뭐죠? 효과? 오케이. 이거 끝이야. 중간 가지고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4번 갑니다. 자기 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한 것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맞죠? 그죠? 네,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자, 여러분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자기 자본이 있죠. 10억이 있어요. 근데 A란 친구는 집 한 채를 딱 산 거야. 현금 10억 정도, 전부 현금 다 준 거예요. 요거보다 B라는 사람 보니까요, 집을 2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오피스텔 2개 산 거예요. 결국은 5억씩 투자해서 있죠. 나머지 5억씩 뭐 남돈 끌어온 거예요. 어느 게 훨씬 더 위험을 감수합니까?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훨씬 더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요. 즉, 거기 있는 문제, 그거 묻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5번은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문제 2번 갑니다. 문제 2번에 1번 가보죠. 2번, 1번 뭡니까?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지렛대죠? 자, 어쨌든 키워드 뭡니까? 타인 자본. 이 끝이야. 뒤에 설명 자체를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타인의 돈이 나오는 순간 이건 전부 다 지렛대 효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2번 했고, 3번 했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은 부의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라고 해서 부채비율이 커지면 자기 자본 수익은요. 자기 자본 수익은 붐이 떨어지고, 그죠? 예, 네, 그래 하시고. 5번 갑니다. 정의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를 예상해서 하고 투자했다면 부채비율이 커지면 결론 뭐 있으면 위험도 커진다라고 묻는 거죠.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말 표현을 좀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말로 나올 수 있는 곡이 있는 크게 세 개를 딱 묶어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실제 우리 여기 3번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이 묻는 게 4번. 그러니까 4번 문제 포맷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내용을 딱 보시면요. 그러니까 내용을 딱 보시면 이런 포맷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총 뭐요? 투자는 순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항상 총 투자는 그냥 집 살 때 총 투자한 금액은 내 돈과 뭐 있습니까? 남 돈이 있다. 이런 포맷을 딱 만드시라고. 만들고 무조건 이제 나오는 족정에 끼워 넣으라고 줍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거기서 100만 원 빼버리는 게 총 투자 100대지. 100만 원 빼버리고. 뭐 똑같은 수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차입금이 얼마요? 60이지. 집은 얼마요? 40이죠? 그러면서 이자율 조건 얼마죠? 8%죠. 자, 그리고 네, 순영업소득이 8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말을. 뒤에 마지막 말 있지 않습니까? 1년간 임대주택 가격 상승률이 2%를 났어. 자, 그러면 이거 직접 뛴 거죠? 그건 나라면서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 아닙니까? 이익은 무조건 이 속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응? 손해면 손해만큼 빼줘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 나올 수 있어. 집값 폭락이든 시험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2%가 집값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올라갔으면 이것만큼 들어봐서 이익이니까 이익만큼 더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손해면 무조건 빼줘야 됩니다. 그런 건 좀 조심하라고. 아마 다음에 시험 나면 분명히 저 같으면 이건 집값이 감소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자, 그러면 요 값 10이죠? 네. 그죠? 자, 바로 갑니다, 이제. 이자가 8%면 얘는 4.8 되지. 그죠? 그래서 10 중에서 4.8을 이자 주니까 남는 금액 얼마입니까? 5.2죠.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 40에 대해서 5.2가 되어진 결과 이건 13%라는 게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하는 게 뭘 조심하는 거면 요거 있죠, 요거. 가격이 올라갔더라, 떨어진다. 이걸 반드시 수익 속에 포함해야 되는데 올라가면 더해줄 것이고 떨어지면 이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5번 문제 지문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전혀 지문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지문 패턴을 빨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푸는 요령. 이건 암기하셔야 돼. 요 공식 가지고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이란 말이, 요 총이란 말이 뭐냐고 이게 총자본 수익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한 게 뭐냐? 이자율. 부란 게 뭐냐? 부채 비율.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잘 볼게. 우리 4번 문제 포맷은 이거요. 4번은 푸는 요령이 5번 문제 푸는 요령이 이라고. 그러니까 이 푸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걸 잘 보셔야 돼. 자, 그런데 다시 보세요. 절대 시험에서는 부채 비율 값은 안 주어져. 무조건. 항상 뭘 주어지는 거면 요 말 대신 대부 비율 값을 주어집니다. 자, 대부 비율을 통해서 반드시 이걸 부채 비율로 전환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요. 그럼 대부 비율이 뭐냐? 말 그대로 대출 비율. 자, 우리 대출 비율, 우리 집 살 때 대출 비율 알죠? 어떻게 합니까? 주택
값에 대해서 돈을 빌려간 금액이지, 그죠? 거꾸로 부채비는 뭐냐? 얘는 집값에서 내 돈과 남돈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내 돈 분의 남돈. 요 관계가.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조건에 보니 있는가, 현재. 얘가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써놨죠? 문제 보니까, 차입 자금을 활용하여 A 부동산에 투자한다. A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은 15%. 이 말이 뭐냐? 총 자본 수익률이 15%이다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자, 금리가 몇 프로죠? 10%. 자, 문제는 여기 있는 요거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뭐 있습니까? 50%인데 여기에 80으로 변화가 있으면 어떤 이 값이 변화가 있을까 묻는 문제가.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요 값이 주어지면 참 깔끔할 건데 이 값 안 주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 무조건 자기가 인위적으로 가장 좋은 수치를 그냥 집어넣으라고. 해보니 가장 좋은 값이 뭐냐? 10억.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계산하기가.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냥 10억을 투자했다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50%에 남돈 얼마예요? 5억이죠. 이럴 때 뭐 있습니까? 그러면 내 돈 얼마입니까? 10억 전체 중에 남돈 5억 투자해서 빌렸으면 내 돈요. 몇 프로? 100%?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50일 땐 100%입니다. 자, 두 번째 80이란 말은 10억 중에 남돈 얼마 빌린 거예요? 그죠?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남돈 8억 빌렸으면 내 돈 얼마예요? 2억이죠? 몇 프로죠? 오케이, 400%죠? 이렇게 되신답니다.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두 개 곱이죠. 결국은 한번 물어볼게요. 10% 곱하기 10%는 얼마? 100일 할 거죠? 얼마이고? 몇 프로? 몇 프로? 10%는 0.1이지? 0.1이지? 0.01 되지? 몇 프로? 프로테이진 특히 곱은 조심하라고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라고. 둘 중에 한 개만 이렇게 변형시키라고. 둘 중에. 그 10%에다가 요걸 0.1에서 프로테이지 없다 생각해. 그냥 그대로 곱하시라고. 얼마 됩니까? 요거 없다. 프로테이지 없으면 10 곱하기 0.1. 됐지? 이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가 하면, 자, 보세요. 100%면 수치가 얼마요? 1이지. 그죠? 400이면 4 쓰면 돼. 응? 요 값 대신에. 그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계산해 주라고. 제일 먼저 할 게 어느 것부터 한가 하면 요거부터 해야 되죠? 요거 얼마죠? 5죠. 그 다음 이렇게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 됩니까? 5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해주는 거지? 그죠? 얼마 됩니까? 20. 이 말은 대부분이 50%일 때는 결국은 자기 자본식 20%입니다. 한 번 더요. 이제 80일 때, 값 80일 때. 일단 요 값 차이는 똑같이 5 아닙니까? 그죠? 요것만 지금 차이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개 곱해주자 얼마 됩니까? 20이죠? 이거와 이제 15%를 대주는 거지. 얼마 됩니까? 35%. 그래서 과거보다 15포인트가 올라갔다. 이렇게 시험 나왔던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죠, 갑자기. 근데 굉장히 쉬워. 이건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면 이거예요. 요거 겨우 암기했어. 암말만 가지고. 암기했는데 그 다음 뭐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이걸 딱 감 뭐지? 감 성질한 말 쓰지. 가가 뭐야? 감이 성이 그 순서요. 자, 고려 가시면 돼. 자, 일단 그런 형태로 보시는데 계산 아마 우리 지렛대학과는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계산 문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계산 문제 보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포맷은 4번이야. 4번이 가장 중요한 포맷이라고요. 이 문제는 5번 문제는 과거에 딱 한 번 15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근데 잘 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주로 포인트는 4번 쪽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시는데 또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말로써 물었을 땐 주로 묻는 게 요 내용이 있죠. 요것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강의노트 뭐 기본서 뭡니까? 요약집 넘어갑니다. 92페이지에. 자, 92페이지 보니까 위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얘도 거의 매년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요 투자 위험에 대한 내용은 좀 정확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요. 자, 과연 위험이란 말뜻이 뭐냐? 요거부터 합니다. 위험이란 말뜻. 그래서 제일 먼저 보니까 하나 물어보자고 이제. 자, 보세요. 현재 제가 은행 찾아갔어. 은행을. 찾아가서 야, 나 현재 너한테 5천 정도 저축할 건데 너 이자 얼마 줄래?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이 은행이 뭐라는가 하면 좋다. 너한테 3%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준 거 이거? 앞으로 줄 거지? 그래서 줄 거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우린 예상 뭐랍니까? 수익률이지. 그죠? 그래서 저축했어. 그래서 1년 딱 뛰었단 말이야. 딱 되면 결국은 은행들은 반드시 이자 몇 프로 줍니까? 약속했던 요 금리만 딱 주는 거지. 얘보다 더 높은 수익, 더 적은 수익 줍니까? 안 줄 거 아니에요. 자, 우린 여기 있는 요걸 뭐라냐? 실제 났던 수익이지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냐? 네, 실제 수익률이라 쓴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은행들은 보니까 예상되었던 수익과 실제 수익이 차이가 있냐고요. 오차가 없지.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 위험이 전혀 없다 해서 무위험률이라 쓴다고요. 그런데 반대급부는 내가 주식을 투자해보니까 주식을 할 건데 이 주식을 딱 보니까요. 5% 정도 수익이 예상되어서 그래서 주식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1년 딱 되어서 판다면 무조건 수익이 딱 5%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실제 수익은 얘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얘보다 더 적은 수익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예상되어진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지. 그죠? 이 달라진 만큼 내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냐 하면 이게 위험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뭐냐? 이 차이가 오차를 가지고 뭐라 하냐? 근데 이게 우리는 위험이란 말 쓴답니다. 그러면 정확한 거긴 내용이 있어요. 위험이란 말은 요거죠.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의 오차, 편차, 달라지는 정도를 가지고 위험이란 용어를 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두 번째, 위험을 측정해주는 방식이 뭐가 있냐 묻거든. 표준 편차 또는 뭐요? 분산. 그죠? 분산.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표준이 뭐냐? 중심. 요거요. 5%란 중심에서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가 뭐냐? 편차의 편차. 그래서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위험을 측정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니까요. 이 말 중요하죠. 위험에 대한 유형을 물었을 때, 자, 보세요. 이거 문제 푸는 이런 굉장히 쉬워요. 위험에 대한 유형을 딱 묻거든. 항상 제목에 보니까 어떠한 위험이란 내용이 딱 나올 거예요. 나오면 무조건 뒤에 설명 중에서 요와 똑같은 말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 다른 거 들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오직 같은 말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자, 일단 요거부터 문제 할게. 자, 문제 봅니다. 일단 지렛대역과는 끝났어요. 그건 항상 따로따로 띄워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이게 19번부터 있을, 잠깐, 20번부터인가? 21번부터 있을 건데요. 잠시만요. 위험증이 요거부터 한다는 거 연습을 하는 방식의 방식. 자, 21번에 3번 가볼게요. 무슨 위험? 그 뒤에 무조건 이자율이란 말 나와야 돼. 나와 있습니까? 있지. 자, 4번 가볼까요? 무슨 위험요? 그럼 얘도 무조건 뒤에 사업이란 말 나와야 돼. 있습니까? 그죠? 다시 5번 갑니다. 무슨 위험요? 법적 위험. 그럼 뒤에 법 관련돼 있는 말, 정책이나 법률 관련된 말 나와야 돼.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자, 그리고요, 또 어디 가는가 하면 24번에, 자, 4번. 24번에 4번 갑니다. 무슨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무조건 위치란 말이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됐죠? 자, 호러 푸는 방식. 다시 보세요. 두 번째. 나머지 이런 건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두 개. 첫 번째, 금융상위험. 금융. 요건 좀 다른 거예요. 그럼 잘 알지만 금융이란 말 뜻이 뭐예요? 돈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앞에 붙어 있어. 남돈. 타인 자본이 금융입니다. 그래서 항상 금융 나오면요. 타인의 돈. 아까 본 타인 돈 관련된 게 뭐였지? 오케이. 지렛대 효과.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동성 위험. 자, 유동성 위험이 있어요. 유동은 흘러간다, 넘어간다, 양도되어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현금화되는 거.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좀 조심할 건 운영 위험이에요. 운영 위험이 있는데 운영은 이 건물 관리 관련된 위험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운영 나오죠. 뭐 관리라든지 또 근로자 같은 게 있죠. 근로자 파업 같은 이런 말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 나머지는 우리 앞에 문제 풀었듯이 똑같은 말이 뒤에 무조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다시 몇 번 푸는가 하면요. 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문제 중에 23번에 1번 가자고. 자, 23번에 1번 갑니다. 무슨 위험? 뭐 나야 됩니까? 현금으로 전환되는 거. 현금 하나야 됩니다. 다시 24번에 5번. 자, 유동성 나와 있죠. 뒤에 현금만 나와 있죠. 다시 21번에 2번 가죠. 이제 21번에 2번. 자, 21번에 2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근데 뒤에 현금만 있습니까? 틀린 거야, 이건. 자, 그러면 참고로 21번에 2번은 무슨 위험? 그 중에 핵심 키워드 뭐요? 개발 비용이지. 개발 비용 위험 아니면 비용 위험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고민할 거 없잖아. 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건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책에 없지만 말을 만들면 돼. 키워드 결국 비용이거든. 비용 위험이라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 보시고요. 자, 다시 그러면 다시요. 24번에 3번 갑니다. 24번에 3번 무슨 위험요? 그러니까 운영 관련된 거, 사무실 관리라든지 근로자 파업 같은 게 있죠. 이런 말이 들으면서 이건 운영상 위험이다. 잠시만. 가만히 보니까 안에 있는 글자가 장난치는 게 아니지. 다만 이러한 제목이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거 아시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 푸는 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 개론 과목은 안에 글자가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게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거 아시면 돼요. 자, 이때 제가 한 개 더 하겠습니다. 23번에 5번 가자고.
첫 번째, 요 말이 금융상 위험이냐, 운영 위험이냐, 뭐 다른 위험 것으로 관련된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 두 번째는 금융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두 개 이게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 말 뜻이 뭐예요? 전부 다 자기 돈만 투자했다면 이 말이죠. 그럼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남 돈을 빌린 거지. 반대. 남 돈 빌린 거지. 그러니까 타인 자본가스로 관련된 위험 무슨 위험? 남 돈. 그래서 이게 금융이라는 용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네? 그 절대 이렇게 딱 넣으면 금융 이외 용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상 위험인데 자기 돈을 전부 투자했기 때문에 금융상 위험은 없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다시 21번에 1번. 21번에 1번.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예상된 결과, 실현된 결과 달라질 가능성을 가지고 말하죠. 위험이란 용어 쓴다는데 위험이란 말 같은 말이 불확실성 같은 말이에요. 네? 혹시 나오거든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불확실성 같은 용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제 다시 우리 책 보시면 저기 보시면서 네 번째 보니까 위험에 대한 유형이 즉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위험이 더 커지는데 우린 중요한 건 위험에 대한 유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처리 방법. 여기 있는 처리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처리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목이 분명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목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위험한 요소는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이죠. 자, 얘도 중요한 건 안에 있는 글자보다 이 말뜻이 뭐냐 정도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미가 아닙니까? 내가 현재 투자할 때 위험 있는 건 투자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하고 오직 뭐요? 위험이 없는 것만 투자하겠다 이런 거 마시면 돼. 표현 자체가. 두 번째. 자, 두 번째 있는 말 뜻은 뭐죠? 보수적 예측 방식이죠. 자, 이런 보수란 말 뜻이 뭐 우리 보수라는 것은 결국은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진보 반대로서. 자, 이 말입니다. 내가 현재 이 건물 살 목적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자 3명을 찾아갔어. 가서 야, 이 건물 몇 프로 정도 수익이 예상되어지니 물어봤어. 전부 다 똑같은 말 할까요? 아마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중개업자는 뭐라는 거면 야, 이거 10% 수익이 나올 거다. 어떤 업자는 뭐 18% 나올 거다. 어떤 사람은 뭐 6%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다른 말을 분명히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이 건물 투자할 때 요만큼 나올 거라고 예상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한 막상 1년 딱 경과되면 실제 수익은 무조건 얘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더 작은 수익이 나올 확률이 없습니까? 분명히 더 낮은 수익이 나올 것 같아. 이 말은 뭐예요? 예상되는 수익은 10%인데 실제 수익이 얘보다 더 낮단 말이야. 그럼 결국 나는 손해본 거지. 지금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위험을 감수할 그 목적 아닙니까, 이거? 예, 제목이? 위험 처리 방식 말 뜻이 뭔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하는 말 뜻이 그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높은 수익을 잡아주니까 실제 수익이 얘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니까 이만큼 있습니다. 손해볼 확률이 더 커지는 거지. 근데 거꾸로 가장 적게 나올 수익이 이걸 딱 잡았어. 네? 6%를 딱 잡고 투자했단 말이에요. 하면 막상 실제 수익은 얘보다 더 적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겠지. 굉장히. 그래서 이 폭이 적은 것만큼 들어봤으면 뭐 있으면 위험이 적단 말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 뭐 있으면은 보수적 예측은 정확한 말은 수익을 최대와 중간과 최소를 추계해서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수익을 이 건물의 예상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 뜻은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수익은 가능한 낮게 높게. 오케이. 반대로 비용은 높게 해서 투자 예측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 조정 할인율. 이런 보통 위험 조정 할인율 또는 이걸 줄여서 위험 조정률이라 쓴답니다. 참고로 지금 쓰고 있는 위험 조정 할인율은 같은 말이 뭐냐? 곧 이건 무조건
요구 수익을 가지고 묻는 거, 요구 수익. 됐죠? 자,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우리 요구 수익 공식이 뭐예요? 요구 수익 공식. 은행금리 무위험에다가 그 다음에 은행금리에다가 뭐? 요거 저거. 이 말 다시 해볼게. 보세요. 은행은 반드시 약속했던 금리를 주게 돼 있어. 전혀 위험 없는 거지. 여기다 보니까 제가 주식할 목적인데 주식에 보니까 얘 저축보다 위험이 2%더 크대. 그러면 나는 적어도 이 주식에 투자할 때 몇 프로 이상 수익이 나면 투자합니까? 5%죠. 여기에 투자자 반응 수익 아닙니까? 이게 요구수익 아닙니까? 요구수익 결과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은행 금리에다 위험 포함시킨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야. 다시 해볼게. 이 말입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은 다른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은행에 저축을 한다면 3% 정도 수익을 준다는데 내가 현재 주식을 투자할 건데 보니까 얘가 저축보다 보니까 2% 정도 위험이 더 크더래. 그럼 나는 현재 이 주식을 투자할 때 적어도 얼마 이상? 요거 이상 나면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 위험을 보세요. 위험을 조정했잖아요, 지금. 조정해서 나왔던 수익률, 여기 뭐냐? 요구 수익률 같은 말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용어 쓴다고. 그러면 이 말 뜻은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투자 대상에서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도 커지겠죠? 요구 수익 같은 말이 뭐냐? 할인율. 할인율도 뭡니까? 증가된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 과거에 23회 때가 나왔는데 굉장히 쪼잔하게 시험 내는 게 뭔가 하면 요걸 이렇게 낸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장난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장난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조심하자. 요 말듯이 이렇게 장난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요. 마지막에 보니까 5번째 갑니다, 이제. 자, 5번째. 위험 뭐죠? 관리가 4개 있어요. 자, 첫 번째. 위험이 있어. 주인이 떠안는 거예요. 주인 떠안는다. 이게 뭐예요? 위험. 보유. 대부분의 충당금이 이 속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상대편 떠넘기는 거야. 이런 게 먼저 위험 증가.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나오면 전부 다 변동 임대차, 변동 이자가 전부 다 위험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수압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보험이란 것도 일종의 위험 증가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철저히 분석하는 방식이 있죠. 위험 뭐요? 통제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또 어떤 게 있죠? 민감도, 감흥도 분석,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 있죠? 이런 것도 위험 통제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 회피가 있죠. 위험 회피는 여기 위험 회피 아닙니까?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한다, 요거지. 그죠? 자, 저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위험 개념부터 여기까지 한 문제요. 딱 묶인다고 이게 묶일 때. 자,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자, 문제 푸는데요. 22번에 자, 내용이 위험 증가에 대한 설명이죠. 자, 1번 포트폴리오 이게 뭐죠? 위험, 통제. 자, 2번 위험한 요소가 변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원인과 결과 묻는 이게 뭐냐. 다른 말로 민감도, 감흥도 이게 제목이. 민감도, 감흥도 분석은 당연히 위험 통제 속에 포함되죠. 세 번째, 위험한 투자를 재배시킨다. 이게 위험 회피지. 네 번째, 요구 수익률 나왔어. 무조건 통제. 마지막에 물가 상승만 임대를 올려줘. 이건 떠넘긴 거지? 위험 증가. 자, 그 다음에 23번에 2번 갑니다. 자, 수익은 가능한 낮게, 위험은 비용 가능 높게 했습니다. 이런 게 무슨 방식이죠? 보수적 예측 방식입니다, 이거. 자, 3번 갑니다. 투자에 제외시킨다. 이게 뭐죠? 위험 뭐요? 해피. 자, 24번 1번 갑니다.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어지면 은행들은 고정금리 선호합니까? 변동 선호합니까? 변동을 선호하죠. 변동을. 자, 그 다음에 2번요. 부채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 위험도 뭡니까? 커지죠. 자, 그래 보시고 또 넘어가 볼까요? 자, 25번에 자, 25번에 5번부터 합니다. 5번. 위험을 회피시키는 방식은 요거 묻는 거지. 위험 회피. 그죠? 처음부터 위험 있는 거 투자 안 하는 거지. 같은 말이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제외시키는 방식이죠. 다시 4번, 25번에 4번. 위험 관리 방법 중에 요구 수익률을. 자, 요구 수익 같은 말이 뭐 여기서? 같은 말. 요거지. 위험이 있으면 얘를 뭐하지? 올리는 거지. 하향 조정이 아니라 상향 조정. 굉장히 야비하죠.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예, 그 정도에서 내용을 일단 정리하시고 나머지 내용도 있는데 나머지는 중간중간 제가 문제 풀면서 그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 요거까지만 하고 네, 좀 쉬었다 다시 할게요.